저 개인적으로는 정신과가 비만 치료에 가장 적합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정신과적인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치료를 할 경우 어쩌면 반쪽짜리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옛날 약, 지금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인데 이 약이 사실은 심각한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있거든요. 이걸 다른과 선생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맑음 정신건강의학과 황희성 원장님과 인터뷰하러 이렇게 병원을 찾아왔는데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병원이 되게 분위기도 차분하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. 제가 또 원장님한테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원장님 되게 많은 수식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맑음이라는 단어를 병원 이름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이건 너무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좀 부끄러운데요. 네네. 배우자가 추천을 해줬거든요. 정신과가 마음을 맑게 하는 곳이니까 맑음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. 네. 그래서 가장 짧은 걸로 맑음으로 했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낙성대역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 또 낙성대역에 병원을 차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이제 병원을 열려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네. 이 지역에는 어떤 분들이 살까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네네. 이 낙성대역 주변을 봤을 때는 좀 젊은 분들이 자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서울대도 바로 옆에 있어요. 네. 대학교도 그렇지만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강남 지역에 처음 취직을 하셨을 때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주 일도 힘들고 뭐 미래도 불확실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도 안 나오고요.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 낙성대역 주변이 가장 사람이 많고 좀 눈에 잘 띄는 자리이고 네네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낙성대역에 개원을 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럼 실제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으시나요? 네, 그 젊은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. 그리고 가장 많은 퍼센트가 좀 직장인 분들 그 직장 관련 스트레스고요. 네. 제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정신과를 찾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 병원에도 여성 환자가 더 많은가요? 어떤가요? 네, 대체로 남성 대 여성 비율이 한 1대2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여성이 2, 네. 남성이 1 정도. 네네. 그리고 원장님께서 좀 독특한 치료 방향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만 치료에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비만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. 이제 비만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신과 치료랑 비만 진료를 같이 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비만인 기간이 비만이 아닌 기간보다 훨씬 길었거든요. 아, 정말요? 굉장히 체중도 많이 나갔었고요.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. 네. 아주 젊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뭐 온갖 식단 조절을 해보고 뭐 좋다는 거 먹어보고 운동도 정말 많이 해봤고요.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. 한 10년 전 정신과 수련 받을 때부터는 이제 그 비만 관련 논문을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 쓰이지 않는 약 조합 같은 거 지금은 쓰이는 약인데 그 당시에 안 쓰이던 약들도 여러 가지 복용을 해보고 그러면서 효과도 확인해보고 부작용도 확인해보고 근데 약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. 그 이후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비만 학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. 학회를 다니면서 이제 비만 관련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비만에 대한 제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한테도 좀 비만 진료를 해드려야겠다.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. 그러면 실례지만 원장님 몇 킬로까지 나가셨다가 지금? 저는 113kg까지 나갔고요.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가장 낮을 때가 한 8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한 85에서 88 정도로 그 사이로 유지하는 상태. 거의 한 30kg를 빼신 거네요. 그러면 비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대학교 시절까지 계속 비만으로 지내시던 건가요? 뭐 거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,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가 113 찍고 그 사이에 빼고 이제 유지 중이죠. 아, 정말요? 그러면은 원장님 방금 학회도 다니시고 하다가 이제 살을 빼셨는데 그 비법을 지금 살짝만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마 앞으로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얘기일 거예요. 비만 치료라는 게 결국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는 거거든요.
가장 중요한 부분이 식사 조절이고 식사의 종류, 식습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습관이 확실히 잡히면 네. 조금씩 체중이 감량이 되고 점차 그걸 유지하는 게 편해지면서 체중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식사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식사의 습관. 네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예, 나머지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매번 원장님께 여쭤보는 질문인데 원장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뭐 특별하진 않더라도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하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들이랑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네. 노력을 하고요. 네. 또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졌을 때, 정말 많이 힘드시던 환자분들이 좀 편안해졌을 때 보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보다 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주변 환경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으로 조성을 하고요. 네. 뭐 너무 금전적인 부분에 욕심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네. 무엇보다 반복적인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어떤 후회되는 일 아니면 큰 일이 생겼을 때 네. 그 똑같은 걱정, 똑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스트레스, 불안, 우울만 유발할 뿐이에요. 실제로 그런 반복적인 걱정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. 네. 좀 그런 생각을 약간 멈추려고, 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요, 원장님. 그러면 원장님의 그 진료 철학이 좀 궁금합니다. 좀 진료 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장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. 저는 환자분들을 뵐 때 최대한 민감하게 보자는 게 제 진료 철학이에요.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 네.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 네. 그 환자가 그 환자 같고 그 증상이 그 증상 같거든요. 근데 다른 과들도 다 그렇지만 정신과는 유독 환자분들의 특성이 중요하고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. 거기에 맞춰서 상담도 하고 약 처방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고요. 좀 최대한 민감성을 유지해서 네. 환자분들한테 맞는 상담, 맞는 약을 드리려고 하고 또 부작용을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하고 네. 그런 민감성을 유지하는 게 제 진료 철학이에요. 또 민감성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좀 우울하다, 불안하다 할 때 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사람마다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네, 뭐 굉장히 우울감이 주가 되는 분도 있고 네.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원인 없이 계속 우울한 분들도 있고요. 또 주변 상황,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. 네네.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다 케어해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원장님 개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정신과 진료와 함께 보고 계시는 비만 진료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람들이 사실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의아했었거든요. 예, 비만 살 빼는 거를 정신과에서 한다고? 라는 생각에 좀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비만을 정신과에서 이렇게 진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신과가 비만 치료에 가장 적합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 비만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거든요. 네. 일단 신체적인 원인, 본인의 타고난 체질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거고 네. 또 내가 살아온 환경, 내 식사 습관,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줄 거고요. 거기에 더해서 정신과적인 증상, 우울감, 불안감, 불면 그런 증상들이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. 네.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많이 드시게 되고 또 폭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또 잠만 못 자도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무시는 시간이 너무 짧거나 좀 얕으면 식욕이 증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치료를 할 경우 어쩌면 반쪽짜리 진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
이런 부분이 좀 큰 원인이 될 경우에는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식욕을 저하시키는 약물이 애초에 정신과 약물이거나 또는 심각한 정신과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. 대표적으로 좀 옛날 약, 지금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인데 이 약이 사실은 심각한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있거든요. 어떤 약인가요? 그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 그런 약들인데 이 약들이 환청, 망상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이걸 다를과 선생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. 비만 학회에 갔을 때 그 비만 진료를 하시는 대학병원 교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신과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꽤 많이 보거든요. 저만 해도 수련 때부터 최근에 가는 병원마다 그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약 때문에 입원을 하셨어요. 근데 그러면서 아예 인생이 바뀌신 분들도 계세요. 직장을 잘리거나 입원을 하면서 이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. 네, 비만 약을 먹다가. 네. 그런데 환자분도 그게 약 때문인지 잘 모르시고 이게 약을 처방을 하는데 부작용이 나면 정신과로 오니까 다른 과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. 이런 부작용 부분을 더 예민하게 보기 위해서도 또 정신과에서 진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고요. 또 마지막으로 비만 진료가 단순히 약 처방이 아니라 어떤 상담과 약간의 격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과나 다른 과에서는 진료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거든요. 아무래도 좀 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좀 약간의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도 정신과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비만약을 먹고 나서 이런 환각을 겪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기저에 어떤 정신과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, 뭐 예를 들어 조울증 경향이 있다거나 조현병 경향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약을 먹으면 증상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요. 이 약들을 굉장히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뭐 일반적으로 한 알 쓰는 약을 6알, 8알까지 드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고요. 그럼 이걸 처방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좀 훨씬 안전해요. 그렇구나. 그러면 그 실제로 이제 원장님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들 중에 좀 많이 감량하신 케이스가 있으실까요?